법인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와이프 명의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제가 꼭 그 월세를 어떤 그 기준 안에서만 올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초반에 죽을까봐, 일찍 죽을까봐 왜냐면 애가 셋인데 종신보험을 좀 세게 들어놨어요. 네네.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임대인은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그 닛산 곱창집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네. 저는 한의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3년 차입니다. 개원한 지. 투자는 좀 하셨었어요? 투자요? 부동산? 투자 그 아파트 저희 살고 있는 거 네. 자가주택, 그리고 약국 투자 한번 해봤고요, 인천에. 그 다음에 천안에 상가 하나 투자해봤고요. 그 중에 약국은 매매를 했고 지금 매매를 남아있는 했어요. 거는 아파트랑 천안에 상가 하나. 상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저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인데, 처음에 개원할 때 저희 둘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네. 빚만 있었는데 네. 마이너스 한 3억 정도 빚내서 이제 그 개원했고, 네. 다행히 잘 됐어요. 잘 돼서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종잣돈 같은 것들이 좀 생겨서 그리고 네. 금리도 좀 고금리 시대라 네. 네. 지금 좀 투자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의가 이제 걱정인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상가도 와이프 명의로 구매를 했었고, 네. 지금 앞으로 향후에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법인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계속 와이프 명의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일단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주식에 넣어놓고 있어요, 돈을. 네네.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상가가 이제 계약 만료일이 가까이 와서, 천안 상가 네, 말씀하시는 천안 거죠? 상가. 네네. 네,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거기에 요직업이 있는데, 그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권리금을 인정 아니한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러면은 그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권리금이라는 걸 제가 사실 잘 모르는데, 네. 그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영업 권리금이라는 네. 게 있을 것인데, 저희는 어쨌든 계약서에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썼는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지금 재계약을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업종의 사장님을 저한테 소개를 해준다는 거죠. 그때 시설 권리금을 본인들끼리는 한 9천에서 1억 정도를 받아가시겠다라고 네.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용인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신규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꼭 그 월세를 어떤 그 기준 안에서만 올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신규 임차인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201호, 202호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환산보증금이니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뭐 어디 이하면은 10년 동안 계약 네, 유지를 네. 해야 되고 뭐 더 올릴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신규 계약이라면 저는 아예 201호랑 202호를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 싶고, 그럼 그 환산보증금 같은 거에 좀 구애 안 받고, 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월세를 올려놔야 엑시트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 엑시트를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종잣돈에 그걸 합쳐서 좀 제대로 된 거를 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네네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의부터 한번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인으로 하냐, 이제 법인으로 하냐, 지금 네. 두 가지가 가 있는데, 현재는 개인으로. 지금 와이프가 요게 지금 사업자를 하나 내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일반 과세자. 네. 네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상가나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개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라든지 네. 이렇게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양도세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법인세 하나만 딱 신경 쓰시면 돼요. 재산세는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그 요율대로 어차피 똑같이 내는 거고, 네. 양도세가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는 2억 이하의 수익이 났을 경우는 11%만 내시면 네. 되거든요. 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22%인데, 네. 요것도 결국은 이제 매도했을 때 그 시점에 들어가는 고려해야 되는 양도세인데, 개인은 그 기간에 따라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세무사한테 결국 맡겨서 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법인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세율이 높아서 법인을 추천을 드리고, 근데 법인하면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 기장비라고 있죠. 네. 예, 기장을 이제 일단 개인이 못하니까 네. 전문 세무사분한테 맡겨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가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기장료가 이런 경우는 보통 1인 법인을 많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비과밀 지역으로 만드는데 네. 천안 같은 경우는 비과밀 지역이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뭐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현재 운영 중인 그 병원을 주소로 해서 네. 그 주소를 한 다음에 이제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네. 기장료는 보통은 한 달에 한 15만 원 네. 정도 나오거든요. 한 180만 원 정도 나오죠. 네. 근데 그거를 기장료로 냈을 때 그 비용이랑 나중에 그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를 내냐 아니면은 그냥 법인세냐 네. 요것만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법인세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법인으로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지금 상가를 투자를 하시는 것도 결국 요거 지금 갖고 계신 것도 팔고 나중에 또 더 좋은 상가를 또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고 또 2호, 3호 계속 늘려나가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아예 그 이번에 그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법인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그것도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나 막. 아, 그러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되니까. 아. 그러면 4.6%를 내야 돼요. 그 네. 법인은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똑같아요. 중과세가 아니고요. 예. 어. 그러니까 중과세가 나오는 거는 네. 위락시설. 그럼 법인도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그 부가남님 같은 경우는 본인 1인으로 그냥 법인을 하셨어요? 아니면 가족 법인을 만드셨어요? 가족 법인을 만들어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1인 법인을 했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제 가족 법인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제 아들을 주주로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상속세라든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그냥 또 만들면 되는 거라서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자녀가 3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애들한테도 2천만 원씩 증여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네네. 주식으로 증여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게 좀 효율적이에요? 저는 애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네. 저는 열심히 뭐 개미처럼 일을 하더라도 좋은 애들은 아버지시네요.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증여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만약에 이게 부동산으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제가 방법이 없다면, 왜냐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게 방법이 없다면 애들한테 그냥 주식으로 계속 조금씩이라도 뭐 세금을 좀 내더라도 증여를 계속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를 딱 제가 좀 알아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했던 거예요.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네네. 10년의 비과세니까 와이프 명의로 결혼기념일을 날에 사준 거거든요. 근데 뭐 자기는 뭐 바지 사장이라고. 법인으로 그러니까 상속이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 법인의 대표님은 대표님께서 하시겠지만 나중에 그 법인을 이용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그 수익이 들어오고 그 수익에 대해서 지분만큼 그냥 가져가면 그러면서 청산을 또 해버리면 되니까 네. 이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가족법인이요? 네. 이렇게 많이 하세요. 지금부터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제 아이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뭐 네. 20%씩 하면은 5번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사면 20%씩 한다고 쳤을 때 각각이 다 1억씩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비동산을 취득해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이 네. 이 가족법인한테 돈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예. 돈을 빌려주고 네.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중에 한 분이 법인한테 대여해 준 거예요. 빌려해 준 경우에는 네. 법적으로 그 이자 퍼센티지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 중에 한 분이 네. 법인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해서 그냥 계속 투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애들 같은 경우 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한 것 같은데 가족법인을 만드는 네. 게. 예. 계속 그냥 법인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네. 그리고 배당을 안 받고 묵혀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음 걸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넘어갈 수 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법인에는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난 만큼 여기 또 잉여금이 쌓이고 그 잉여금 가지고 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점점 가족법인의 자산은 커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정말 어떤 필요한 시점에 애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다. 그러면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 법인을 갖고 있던 자산들을 정리를 하면서 다 네. 현금화 시킨 다음에 이 법인을 청산시켜 버리면 됩니다. 음.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갖고 있는 그 비율만큼 돈을 할당해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럼 가족법인으로 하면은 네. 지금 저한테는 가장 좋은 솔루션. 괜찮죠. 네. 애가 또 많으니까. 제가 초반에 죽을까봐, 일찍 죽을까봐. 왜냐면 애가 셋인데 네. 제가 갑자기 좀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거나 이렇게 죽을까 봐 종신보험을 좀 세게 들어놨어요. 네네. 죽으면 애들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지금 애들에 대한 저는 늘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부동산은 세금 문제에서 좀 벗어나려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저는 주주로 예. 예. 등재를 시키는 거고 너무 감사합니다. 투자는 네. 대표님이 계속 하면서 네. 불려나가는 거죠. 왜냐면 그 애들이 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현재 와이프 갖고 있는 건 그냥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뭐 청산을 하던가 이렇게 그걸 하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네.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그 상가를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 차이, 네. 그러니까 양도세 금액이랑 네. 그냥 이 개인으로 있던 네. 그 상가를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네. 만그로 등기를 이전을 시켰을 때 나오는 취등록세 비용, 등기 이전의 취등록세. 예, 그 4.6%랑 네. 그 다음에 얘를 또 팔았을 때 나오는 법인세 비용, 네. 그거를 비교했을 때 좀 더 유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건물을 팔아서 팔았을 때 그 나오는 양도세랑 양도세랑 등기 이전했을 때 나오는 그 취등록세 플러스 그런 명의가 법인으로 바뀌는 거고 네. 그 법인 명의로 해서 팔았을 때 나오는 법인세, 나중에 차후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네. 유리한 만약에 걸로. 양도세액이 더 이제 크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가족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죠. 인수하라 이 말씀이시죠? 한번 쿠션 치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결국은 등기 이전 비용, 취등록세가 들어가는 거고. 네, 이해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한쪽에 다 몰아버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가족법인으로 비교해보시죠.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총 1년의 매매 차익에 대한 것만 내는 건가요? 법인세 그쵸. 형태로? 네. 그러면은 계속 그 법인을 만들어서 1년에 한꺼번에 팔면 안 되겠네요?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2억이 기준이에요. 네네네. 2억 기준으로 해서 2억이 넘어가면 22%고요. 네. 2억이 언더면 11%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맞춰서 이제 보통은 고려를 이월을 해서. 시키던가 음. 그래서 잔금을 그 다음에 뭐 1월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2억을 안 넘도록 조절하는 거죠. 세율이 11% 차이 나니까. 예. 저희 많이 해결되는데요? 이게 저는 가장 큰 가장 고민. 큰 고민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세금 내는 게 제일 늘. 아깝지 않아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연차가 있으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네. 그러니까 알면은 이렇게 네. 이제 절세하는 방법, 이게 사실은 탈세는 아니잖아요. 절세인 거죠, 말 그대로. 예, 절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실제로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 기장을 맡겨야 되니까 세무사분하고도 연결이 네. 되고 그분한테도 이제 또 물어보면서 더 이제 메리트 있게 그런 것들을 또 들으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전문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첫 번째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해결되신 거예요.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금 네. 말씀하셨는데 일단 천안 상가 위치 한번 볼까요? 여기가 성성동이라는 곳인데요. 천안의 성성동이라는 곳인데. 입지를 먼저 한번 보고 네, 맞습니다. 안쪽이네요. 주차타워 있는 데고 네.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께 이렇게 간판 달린 데까지가 저희 겁니다. 한 층을 다 쓰시고 계시고. 입지는 괜찮네요. 입지는 괜찮고 여기 있고 지금 보니까 전체 토탈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거는 201호 202호고요. 현재가 이제 3,500에 380인 거고, 요거가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일단은 그쪽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겠다. 10%까지는. 플러스 해서 네. 인상을 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차피 저는 가치를 올려놓고 싶으니까 렌트 프리를 주고라도 월세를 한 450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그쪽에는 얘기를 안 하는 상태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게 두 개 호실만 쓰시는 게 아니라 네, 다 쓰시죠. 그죠? 네, 다 쓰시죠. 그러면은 다른 호실은 주인분이 다 다르신 거고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다 다르고. 제가 키를 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결정의 키를 저희가 지고 있어요. 왜냐면 전 메디칼로 봤거든요. 이 자리가 치과 넣기도 좋고 한의원 넣기도 좋고 대표업종 넣기는 조금 부족해도 그런 정도급의 의원들은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제가 상황이 여의치를 않으면 내가 이전할 만한 자리로도 항아리 상권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두 개 호수 합쳐서 전용 면적으로 평수 60평이에요. 59.4평. 딱, 사이즈가 딱 딱 괜찮네요. 하나 하기 괜찮아요. 예, 뭘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또 코너죠. 네, 코너예요. 그래서 코너고 3면을 광고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다른 호수랑은 좀 평단가를 다르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 450 정도를 받으면 월세 450 정도 받으면 한 2, 3년 뒤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한 5% 수익률로만 잡아도 240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억 정도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월세를 높이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쪽에선 최소한 이제 10% 인상까지는 최대한 10% 인상까지는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저는 더 받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나가시려면 나가셔도 된다. 나는 내 거 받을 자신 있고 3년을 그냥 현수막으로 다 둘러버리고 주인 직접 임대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 두 분 정도의 제가 아무래도 한의원을 하다 보니까 한의사분들한테 뭐 임대 들어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또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뭐 재계약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뭐 본인들이 지금 이제 갈비 쪽을 하고 계신데 좀 규모가 있는 영업은 잘 돼요. 여기? 그러니까 원래 본점은 되게 잘 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보다 훨씬 부자이신 분이에요 사실은. 네네. 시행도 하셨고 뭐 이런 막 개발하셨던 그런 분인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는 장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치셨나 봐요.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희도 한 6개월 동안 월세도 막 밀리고 못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다 같이 어려웠던 시기였고 근데 결국에 뭐 지금은 체납되신 건 전혀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이 이거예요. 어쨌든 거기를 전용 150평을 시설 투자비로 제가 알기로도 한 6억 정도 들이셨는데 뭐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컨셉의 갈비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를 넘기고 시설 권리금을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받고 나오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둘 간의 어떤 미략 같은 게 또 생길까봐 권리금을 주고받는 제가 모르는 거 이외의 것들이 생길까봐 일단은 볼게요.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뭐 네. 충분히 딴 거를 60평이니까 넣을 자신이 있어요. 평당 7에서 8만 원까지 네. 맞춰서 420이나 450까지 맞출 자신이 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미 다른 분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게 있으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으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시설 권리금도 네. 있고 다른 분한테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네. 거고 대표님 옵션은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요거를 난 딴 걸로 할 자신도 있고 아니면은 재계약을 하신다면 제가 10% 인상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오케이를 하셨고 이제 저는 더 받고 싶은 거죠. 만약에 재계약이 아니고 신규 계약이면. 그렇죠. 신규면은 당연히 더 받을 수 네. 있는. 이분이 언제 처음으로 계약을 하신 거죠? 2019년도 4월 달에 했네요. 지금 2024년이니까 곧 네, 이제 근데 렌트 프리가 6개월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가 계약 종료일이에요. 딱 5년 됐네요. 일단 권리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네. 드리자면 권리금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바닥 권리금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 권리금이 있고 시설 권리금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자리는 보통 2층에는 바닥 권리금 자체가 없어요. 네. 1층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이랑 시설 권리금 두 개예요. 네. 근데 이 영업 권리금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업종으로 들어와서 그분한테 예를 들어 그 식당 요식업이니까 그 관련된 레시피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단골 손님들을 그대로 이어졌을 때 주는 영업 권리금이고 이건 보통 순수익의 그 12개월 순수익의 12개월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의미는 이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 시설 권리금인데 네. 이 시설 권리금은 1년에 한 30%씩은 감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다 감가 다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써 5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빠지고 했으니 그래도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는 되어 있으니 요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권리금을 임차인 분께서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네. 임대인은 협조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네. 이분이 그래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네. 계약 만료 시점까지 네. 그 기존 임차인분께서 새로운 임차인분하고 만나서 이런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임대인은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그 리쌍 곱창집
아, 예. 그것 때문에 네. 2013년, 14년 이렇게 법이 또 개정이 되고 강화가 돼버렸어요. 아, 그럼 이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법에 다 그대로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분께서 하는 이 권리금에 관한 그런 협의나 협약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터치는 못합니다. 아, 영업 권리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약서에 이렇게 썼는데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근데 그 분께서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상가 임대차 보호. 예, 그러면은 뭐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어쨌든 10년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네. 정리한 건데 네.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라고 해서 조항이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 더 고민할 거리가 없네. 그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 또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를 해줘야겠네. 그리고 무조건 계약은 10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전체 임대차 기간에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5년이었는데 네. 2018년도에 10년으로 개정이 또 됐어요. 그것도 리쌍 그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갭은 있네요. 근데 네. 어차피 이걸 다 떠나서 신규 계약이잖아요. 다른 분이 들어오시게 그렇죠. 되면. 다른 분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리셋되고 완전 새롭게 리셋되는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분의 시설 권리금은 인정을 해주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분이 제가 월세를 적정선으로 해야 그 다음 차기 임차인분이 들어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또 뻗팅기면 빠그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현 임차인분은 제가 뻗팅길까봐 걱정되실 부분이고. 그렇죠. 제가 좀 완강하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협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신규 상황이에요. 임차인이 왔을 때 그러면 기존 임대인이 금액을 월세를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네. 신규 임차인분은 시설 권리금도 줘야 되고 임대료도 올라가 버리니까 부담이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 임차인분은 임대인이 월세 올려서 내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간다. 소송? 소송까지는 못 가죠. 뭐 감정은 엄청 상하는 거죠, 완전히. 어느 정도 그러면 좀 유도리 하죠. 있게 좀 하고. 그 방식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제 렌트 프리를 좀 주더라도 월세를 차라리 그 손해만큼을 월세를 좀 올려놓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매매하기 좀 그게 훨씬 좋잖아요. 낫죠. 네. 보통 다 그렇게 해요. 월세를 내가 원하는 뭐 450이라고 했을 때 네. 처음 임차인분이 기존에 나는 380이라고 듣고 왔는데 갑자기 70만 원 너무 네. 부담된다. 그러면 70만 원을 뭐 예를 들어서 1년으로 12달러 하면 거의 70 곱하기 12달 하면은 840만 원이잖아요. 네네네. 2년이면 그분 입장에서는 거의 한 1,7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미 418만 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 인정이 된 거고요. 인정이 된 거고. 네, 서로 인정이 된 거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 32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한 뭐 30만 원 치면은 1년에 이제 360만 원인 거고, 2년 5년 계약을 원하니까 지금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이면 네, 저는 한 2년, 2달 정도 그럼 렌트 프리를 해주고 그러면은 합시다 이럴 생각도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이거 엑시트 해서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오히려 통 크게